안녕하세요. 정우사진 공방입니다. 연말연시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도 좋지만 어쩌면 너무 고요해서 적막의 송년을 보내야 할 것 같은 예감입니다. 거리도 조용하고 온통 고요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순간에 어떤 영상으로 분위기를 돋궈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낮에 귤 하나를 놓고 혼자 집에서 촬영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일부러 누구를 만나기도 그렇고 그런 요즘 가족끼리의 단란한 시간도 며칠 지나면 각자 자기 방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밥때가 되어야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름에 이사한 집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잘 들어옵니다. 해가 온통 거실을 다 차지할 때 뭘 찍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귤을 먹고 있었고 키우고 있던 새싹순에 물을 주고 난 터라 주황색 귤과 초록색 새싹순을 찍었습니다. 햇볕이 좋을 때는 그 볕을 이용한 촬영을 합니다. 사진 촬영에 햇볕만큼 완벽한 조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낮은 탁자 위에 귤을 올려놓았고 역광으로 촬영도 해보고 순광으로 촬영도 해봅니다. 그런데 미세하게 탁자의 바닥에서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물티슈로 탁자를 닦았는데 물티슈로 닦은 그 물기의 결이 빗망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행주로 닦았으면 아마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손의 방향에 따라 약간 둥근 원을 그리며 빗망울이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손전등을 보조 조명으로 사용하려고 태양광의 반대편에서 귤, 즉 피사체를 비치게 했습니다. 이때 빛의 방향이 바닥으로 더 치우칠 수 있게 합니다. 유리 탁자 위에 물기, 즉 물기의 결이 보이는 입체감은 빛이 높은 곳에서 오는 것보다 낮은 곳에서 올수록 입체감이 더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피사체는 태양광을 받고 있으면서 또 역광으로 손전등의 빛을 받게 됩니다. 빗망울은 렌즈의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데 가급적 손전등의 빛과 같은 높이가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손전등의 커다란 빛이 피사체와 함께 렌즈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진이 온통 하얗게 찍혀서 노출 오버가 됩니다. 셔터를 누르기 전에 빛과 피사체와 그리고 바닥의 작은 물방울들이 만들어내는 빗방울들의 어울림을 충분히 살펴보고 촬영을 해야 합니다. 손전등의 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티슈 한 장으로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을 조금 가려주어 렌즈와 정면으로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태양광과 피사체와 그리고 보조 조명까지 확인한 다음 촬영을 합니다. 귤 하나를 놓고 촬영을 하면 한 컷, 그것도 많아봐야 서너 컷 촬영하면 끝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빗방울이 퍼져나가는 분위기도 보고 구도도 다르게 찍어봅니다. 너무 단순한 피사체여서 구도를 다르게 촬영하기는 몇 가지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 여러 구도로 나누어 촬영을 해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빗방울들이 마르거나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는 미스트를 분사하는 스프레이로 탁자 위에 뿌려주면 티슈로 닦았던 처음의 결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표현하고 싶은 부분, 즉 오른쪽 왼쪽 촬영할 때 스프레이를 해주면 빗방울이 더 많아집니다.
이번 촬영에 사용한 렌즈는 56mm 렌즈 베이비, 100mm 무채색 렌즈, 50mm 소프트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이 세 가지 렌즈는 각각 느낌이 다르게 촬영이 됩니다. 렌즈만의 특성을 살려 여러 각도로 찍어봅니다. 렌즈 베이비는 빗방울을 동그랗게 둥글리는 표현을 하고 100mm 무채색 렌즈는 작은 화살표를 그리면서 어디론가 달려나가고 있는 힘찬 빗방울을 만들어줍니다. 50mm 소프트 렌즈는 말 그대로 아주 소프트하게 피사체를 표현해주지요. 이렇게 렌즈마다 잘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장비, 즉 카메라와 렌즈를 이해하면 사진 촬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어느 렌즈로 찍으면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촬영하기 전에 벌써 촬영 후의 결과물을 예상해 볼 수 있지요. 피사체는 귤 하나였지만 그 하나의 단순한 피사체로 200여 장을 촬영했습니다. 물론 겹치는 구도도 있고 노출이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단순한 귤 하나를 쪼개어서 구도를 잡아 촬영하는 방법도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전체가 있으면 분명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것처럼요. 작년 같으면 연말연시 모임도 나가야 하고 나름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엄청 바빴을 텐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보고 싶어도 만나자고 먼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음식점도 술 한 잔도 누굴 만나 맘대로 할 수 없는 지금은 혼자 스스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몰 촬영하러 동쪽 끝으로 서쪽 끝으로 여럿이 모여서 다닐 수도 없으니 나름대로 이 겨울을 지루하지 않게 갑갑하지 않게 버텨내는 방법은 집에서도 재미있게 잘 할 수 있는 나만의 즐거움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귤 하나를 놓고 촬영하면서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비록 귤이지만 한라봉처럼 우아하게 찍어보고도 싶고 화가 베르메르처럼 묵직하면서도 컬러감이 살아나는 귤을 찍어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림을 사진처럼 그리는 작가가 있듯이 사진을 그림처럼 촬영하는 작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의 형태죠. 무얼 그리든 무얼 촬영하든 촬영하는 그 순간 행복하면 됩니다. 셔터를 누르는 그 짧은 순간에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로지 피사체와의 교감만 있다면 그래서 그 촬영이 만족하다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하겠지요. 귤이 가지는 새콤달콤함에 새싹순이 가지는 싱그러움을 보태도 보고 거기에 공작의 기처럼 빗방울을 만들어서 그림 같은 사진의 표현을 해봤습니다. 무료할 수 있는 겨울 한나절의 시간이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피사체와 손전 등의 빛을 살펴가며 무릎을 구부렸다 세웠다 엎드렸다 혼자서 끙끙거리며 두어 시간 몰입하다 보면 힘이 듭니다. 땀도 나고 목도 마르고 그래서 피사체로 썼던 귤을 까서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귤을 칼로 반 잘라서 귤의 안쪽을 촬영해야 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보통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지요. 물론 깜빡하지 않았더라도 두어 시간 혼자서 끙끙거리며 에너지를 다 소비했기 때문에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귤을 반으로 잘라서 다시 촬영을 할 수 있겠지요. 싱그러운 느낌, 묵직하면서도 컬러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예상하고 촬영했지만
100% 만족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만의 창작 세계를 구축해 나가다 보면 분명 저도 아주 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긴 겨울은 시작되었고 겨울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환하고 밝은 봄이 까꿍 하고 맞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라는 터널의 끝에서 만나게 될 봄을 상상하면서 봄과 마주할 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사방이 회색입니다. 꽃도 봄이 되어야 만날 수 있고 시원한 바람도 여름이 되어야 다시 만납니다. 환하고 화사하게 이 겨울을 건너갈 수 있는 아이템을 장착하고 지금의 이 회색 분위기를 바꿔서 상큼하고 싱싱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한 해 정우사진 공방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희망합니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